12월 3일 밤 왜 국회를 막아야 했습니까, 경찰이?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청장님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처단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 포고령을 이행하신 겁니까? 그 처단이 어떤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항이죠. 네, 그리고 좀더 살펴봐야 처단에 되는 겁니다. 오늘 조지호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었는데 글쎄 오늘 등장하는 모습이 글쎄요. 보는 분들에 따라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청장, 서울 경찰의 수장이 포승줄에 묶여서 좀 출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지호 청장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몇 번 했다, 뭐 6번 했다. 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받았느냐도 뭐 혐의 입증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날 계엄 사태가 일어났던 날 군인들이 다수 국회에 갔지만 예. 군인들은 사실 뭐 왜 갔는지도 모른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했다고 여러 복수의 군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어떤 특정인들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명단이 있었고 그러한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은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금 계속 진술하거나 국회에서 비슷한 얘기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혐의가 내란으로 직결될 수 있는 진술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조지호 청장은 지금 그 여러 진술을 보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여러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는 지시가 있었고 자신도 이행을 하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그런 예.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입법 권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기도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란으로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담화에서는 경찰을 출동시킨 이유가 질서유지 차원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의 설명하거든요. 발언과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발언이 일단 다르죠. 예. 그러니까 진술이 어긋납니다. 그러나 조지호 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지시가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이행하기가 어려워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금 예, 진술하였다고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느냐를 먼저 가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조지호 청장의 말이 맞다면 수사기관들은 이것은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예. 왜냐하면 국회를 무력화한다면 계엄을 저지할 수 있는 권력의 축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계엄은 계속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취지로도 수사기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조지호 청장의 진술 그리고 조지호 청장 진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를 시도를 하겠죠. 증거 확보를 그렇죠. 위해서. 예.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해냈느냐. 그것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터인데 조지호 청장의 진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확보한 증거 또는 대통령을 만약에 향후 신병을 확보한다면 대통령의 진술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맞춰와서 예. 이것이 만약에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내란의 아주 범죄를 구성하는데 한 발 나가게 되는데 예. 그러나 지금 조지호 청장의 진술은 저렇게 나오고 있지만 조지호 청장에게 어떻게 지시가 갔고 그리고 그것이 문서로 갔느냐 아니면은 통신으로 갔느냐 예. 통신으로 갔다면 증거가 남아 있느냐 녹취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증거 수집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혐의를 구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길고 긴 시간이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강제 수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도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는 별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서류도 많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기는 어려울 터인데 어쨌거나 수사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 대한 명확한 증거 수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하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고 하는 그 비화폰도 일단 수사당국 확보한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초반에는요.
검찰, 경찰, 뭐 공수처 해가지고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약간 한번 좀 걸리고요. 하면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대통령실 압수수색은요, 어떤 수사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동안 이 압수수색 자체는 국가의 안보 등등을 뭐 이렇게 이유로 해서 관행적으로 이미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걸 활짝 열어줄 대통령실 청와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수사제가 끄껍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국수본이든 특수본이든 검찰의 특수본, 경찰의 국수본이죠. 그 두 뭐 이제 사정기관들이 결국에는 아주 강력하게 수사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만 얘기하죠. 경찰청장입니다. 대한민국의 14만의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이죠. 예. 저분이 지금 나와서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신빙성이 있지요. 본인이 지금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몸도 아픈 상황이고 구체적이잖아요. 6번 통화했다. 그 비하품 보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가 문제인데 5분간 서울청장과 들어갔다 왔다. 그리고 A4지에는 체포할 대상의 명단이 있었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찢어버렸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한테도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구체적이에요. 안다 모른다의 의미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지금 내란 수계로 피해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금방 드러난 문제입니다. 예. 저는 이거는 뭐냐면은 수사에 혼선을 끼치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비하폰도 압수가 됐어요. 비하폰은 통화량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통신 기록을 통해서 누가 통화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확보가 돼도 명백한 정황 증거,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조지호 청장의 이 부분들은 아주 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게 홍장원 국장원 1차장 지시를 체포에 대한 지시가 일관돼요. 그 다음에 누구죠? 특전사령관 각종군. 예. 그 체포에 대한 명단이 똑같습니다. 거기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청장한테 얘기했던 게 거의 흡사하게 똑같습니다. 그들은 다 각자 각 방에서 증언을 하는데 입을 맞췄겠어요? 똑같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도 다 지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유독 내란 수계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를 이길 수 있는 피해자는 없다. 예. 저는 곧 드러날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추측건대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슈들을 아마 국민의힘이나 불법계엄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동조 세력들은 북한 간첩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를 또 몰고 들어올 공산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면서 수사 상황을 잘 진행시켜야 되겠다라는 네. 또 생각도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랑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장은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뭐 4, 새벽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